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2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관련 상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도의원, 더민주, 군포2, 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장애인 부모회 이남숙 회장 외 2명과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맞춤형 운동 서비스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신체 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 상태에 맞는 개별 운동을 지원해 장애인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력 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본 사업을 신청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도의원은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사, 2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경기도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강해 지원 연구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내실 있는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과정에 쫓기다 보니 의무시간 이수에 급급하겠지만 법과 조례가 왜 의무시간을 권장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진정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부장은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저학년 학생들은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기억은 평생을 간직하게 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한 걸음씩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가 가장 더딘 것 같다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최소한 의무시간만큼은 단순히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가 아닌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우선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단순한 시수 채우기가 아닌 실질적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학교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코로나19 예방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종합민원실 근무시간 외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근무시간 내 다수의 민원인의 집중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자 근무시간 외 민원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인감증명서 등 10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접수, 교부, 업무가 해당된다. 매주 토요일은 10시부터 14시까지 인감증명서만 발급한다. 또한 민원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내 집기류 등 매일 3회 자체 살균 소독하고 민원창구 담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 재증명 발급을 위한 20시간 무인 발급기를 시청 본관 2층에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대응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다중이용시설인 종합민원실의 철저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 및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 연장.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국 초등학교 개학 3차 연기 결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한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4월 3일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돌봄 시설로 연장 운영하여 만 2세부터 12세 이하 10명 내외의 아동에 대해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 및 도시락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긴급돌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사전 방역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정기 소독 및 손소독제 상시 비치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며 돌봄 아동의 1, 2회 이상 체온 측정을 통하여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긴급돌봄 운영은 감염 특성, 비말 감염을 고려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며 아동 및 종사자가 감염 유사 증상, 발열, 기침 등이 있을 시에는 돌봄 참여에서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예방 조치와 함께 긴급 돌봄을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번호 031-677-7192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2020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실시. 고양시 시장 이재준
2020년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주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바로 소비하는 형태의 발전 설비다. 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약 180세대에 5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단위 용량 W당 1608원으로 설치 용량에 따라 4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300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비용이 65만 원이라면 보조금은 48만 2,400원, 자부담금은 16만 7,600원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거주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2020년도 경기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 모집에 앞서 고양시는 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 성적서, 시공 실적 등을 검토하여 6개의 태양광 업체를 고양시 미니태양광 참여업체로 선정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고양시는 지금까지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497가구의 태양광 총 160kW를 설치하여 청정에너지 보급과 화석에너지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가구별 월 평균 6천 물결표 쌓인 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97톤 저감 효과와 17,321그루의 나무식재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세대별 미니태양광 설치가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시내버스 18일 첫 차부터 강화구간 정상 운행. 김포시 시장 정하영은 강화군의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진입 차량에 대한 발열 검사로 단축 운행된 강화구간 시내버스 운행을 18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구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들어오는 모든 진입 차량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강화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주 토요일 버스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12시 물결표 쌓인 14시 사이 강화대교는 1시간 이상, 초지대교는 2시간 이상 추가 소요됨 따라 월요일부터 버스 노선을 임시로 기점을 단축해 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강화군과 협의를 통해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해 발열검사 운영시간을 스문의 시간에서 9시 물결표 쌓인 21시, 주말 8시 물결표 쌓인 21시로 변경 후 추가 조치로 9 물결표 쌓인 18시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인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김포시는 정체가 최소화돼 배차 간격 증가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18일 첫 차부터 모든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김포시와 강화군 상호 협력을 통해 김포시의 교통체증, 강화군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었다. 이전부터 서로 형제와 같은 지자체인 만큼 앞으로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 성모병원 의료 재능 기부로 동행 프로젝트 시작. 안성에서 25년을 지역과 함께한 안성 성모병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 관련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의료급여, 차상위, 50명이 대상이며 안성시청 희망복지팀,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성시 노인복지관에서 의뢰를 받는다. 의뢰된 대상자는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수술 및 시술이 결정되며 치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안성시청 희망복지팀 의뢰로 지원을 받게 된 현모 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2년 전에 받아 알고 있었지만 자부담이 많아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최근 통증이 너무 심해 거동이 힘들었는데 이번 지원을 받고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려져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춘구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안성시 지역 주민을 위한 재능 기부가 확산되어 안성시 저소득층의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 성모병원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광명시 기후위기 극복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광명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규모, 배터리 용량 등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150 물결표 쌓인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091 이전 광명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사업장단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 이륜차 제조 수입사와 구매 계약 후 이달 20일부터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 이륜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이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 가만 전화기 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 충전소 구축, LPG 화물차 구매 지원, 저상 전기버스 교체 지원 사업 등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